슬라이드 보면서 꼭 설명드려야 될 부분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그래서 상속을 할 때 이거는 한번 말씀드린 상황이지만 부모에 있는 메소드의 개수랑 자식에 있는 메소드의 개수는 같아야지 좋다. 같되 어떤 하는 일이 조금 달라야지 좋은 거죠. 부모에는 없는 여기에만 존재하는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면 무슨 문제가 될까? 부모의 리모컨을 가지고 처리를 못하죠. 여기 보시면 부모에는 get balance deposit withdraw만 있는데 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는 add interest라는 거를 추가했어요. 그럼 이 add interest라는 메소드는 뱅크 어카운트라는 리모컨 가지고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제 그 개수를 일치시키되 이 하는 일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고,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을 받지만 밸런스는 상속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만들어온 대로만 쓸 수 있어요. 프라이빗이면 물려는 받더라도, 멤버는 물려받더라도 내가 직접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스랑 슈퍼라는 것은 성격이 매우 달라요. 디스는 포인터예요. 리모컨 같은 건데 슈퍼는 그냥 구분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뭐 슈퍼 같이 위에까지 가는 방법은 없어요.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는데 없어요. 바로 위만 갈 수 있어요. 바로 위만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F를 재정의하면서 부모 거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밖에 안 쓰는 거지. 만약 여기에 슈퍼를 생략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저거는 제기 콜이 되죠.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자식을 만들더라도 아까처럼 슈퍼의 클론 부르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에 내가 재정의 하더라도 부모 거를 불러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 뭘 쓴다? 슈퍼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슈퍼는 그냥 구분자예요. 내 뭔가 어디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아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보시면 돼요. 쭉쭉 가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소드의 수의 차이를 두시면 안 되고, 부모와 자식에 있는 메소드의 수는 개수가 일치돼야 되는 게 좋아요. 일치돼야지만 이 리모컨을 가지고 뭐 문자 메시지든 음성 메시지든 영상 메시지든 다 요 메시지 하나 갖고 리모컨 갖고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모델링 하려다 보니까 얘네들이 워낙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코드 공유할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코드 공유할 것이 없으면은 한 가지 방법은 빈 메소드로 정의하는 거가 되는데, 빈 메소드 정의할 때에는 자식한테는 어떤 의무가 안 주어지죠. 내가 그걸 재정의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처럼 애브스트랙트로 놓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재정의 안 해주면 나도 뭐가 돼요? 자식도 애브스트랙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만들다 보면 위에 있는 클래스일수록 공통 코드를 만들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공통 코드를 만들기 어렵지만 동일 리모컨 갖고 동일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소드 이름은 부모에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보다 보니까 추상 메소드 선언만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겠고, 선언만 하려고 그러면 자바에서는 문법으로 여기다 뭘 넣어줘야 돼요? 애브스트랙트는 키워드를 넣어줘야 돼요. 인터페이스는 선언만 하더라도 애브스트랙트 키워드를 안 써줘요. 걔는 원래부터가 선언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 넣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에서는 넣어줘야 돼요. 여기가 애브스트랙트면 클래스도 반드시
앱스트랙트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가 객체 지향과 관련된 그 문서 하나 만들어서 드린 거에도 있겠지만 뭐 클래스 하이라키가 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가면 어떤 애들만 객체를 생성하면 좋다? 단말에 위치한 클래스들의 객체들만 생성하면 좋고 위에 있는 애들은 리모컨으로서만 활용하면 좋다. 리모컨으로서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추상 메소드가 없더라도 여기다 뭘 붙여줘요? 앱스트랙트를 붙여주는 거예요. 다. 얘는 추상 메소드가 있을 수 있고 추상 메소드가 없더라도 앱스트랙트를 붙여주면 요거의 객체를 생성 못해요. 그럼 생성할 수 있는 거는 단말에 위치한 클래스들의 객체들만 생성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모델링 되게끔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면 좋습니다. 앱스트랙트로 하면은 리모컨으로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리모컨은 추상 메소드인 이것도 메시지 갖고 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듯이 이 리모컨의 클래스 리모컨이 앱스트랙트이든 상관없이 리모컨은 항상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리모컨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인터페이스는 앱스트랙트 메소드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선언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갖고 있어요. 코드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이제 멤버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앱스트랙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M 플레이 하면은 이 M이 텍스트인지 보이스인지 모션인지에 따라서 저절로 그에 알맞는 플레이가 실행되는 거고 그것을 객체적 개념에서 뭐라 그래요?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C++에서는 버추 펑션, 뭐 레이트 바인딩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파이널 키워드 이것도 한번 말했는데 클래스가 파이널이면 걔를 뭘 못해? 상속을 못해요. 그래서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많은 클래스들은 파이널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상속받아서 만들면 되게 편할 수도 있는데 만들게 해놨다가는 라이브러리가 이상해질까봐 동작이 이상해질까봐 강건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GUI는 그걸 못하게 해놓으면은 안 되지. 그래서 GUI는 거의 대부분 다 버튼이면 버튼을 상속받아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바 FX 어플리케이션도 내가 상속받아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지 처음부터 모든 코드를 내가 다 짜야 된다 그러면 GUI 안 하지. 그쵸? 못하지. 내가 버튼을 짜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못해요. 라이브를 짜줘야지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그리고 메소드가 파이널이면 얘는 뭘 못해? 재정의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적절히 써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요소야? 강건성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뭘 제한하는 요소는 나쁜 것이 아니라 강건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함부로 재정의했다가는 전체적인 논리가 이상해질 것 같으면은 불편하더라도 파이널로 해주시면 자식들은 재정의 못하겠죠. 그래서 뭐 플러스 하는 건데 밑에서 재정의해가지고 마이너스 하는 이상하게 바꿔놓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아마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접근 제어. 접근 제어는 public, private 요 두 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 거예요. 그렇죠? public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고 private는 그 사람 외에는 못 쓰는 거예요. 그 클래스 외에는 못 써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못 쓴다는 거지. 직접 못 쓴다는 거. 그래서 요 두 개면 깔끔해. C++은 그거 말고 이제 protected가 있어요. protected는 C++에서는 언제 써요? 상속과 관계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protected 쓰면은 자식한테는 무슨 개념? public 개념이에요. 근데 상속받지 않는 애들한테는 private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private, public
그리고 protected. C++ 가처럼 그렇게 딱 세 개만 있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자바에서는 protected도 있고 default라는 게 있어요. default. 그래서 default는 앞에다가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아무것도. 여기다가 내가 public을 모르고 빼먹었어. 그러면 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public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식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가끔 빼먹지. 쓰다 보면. 저도 막 올리다 보면 멤버들을 프라이빗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앞에다 프라이빗을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자바는 걔를 디폴트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디폴트는 왜 나오게 됐냐? 자바는 클래스들을 모아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패키지라는 단위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자바에서 클래스들을 패키지 단위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의 목적은 뭘까? 이득은 뭘까요? 패키지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줘. 왜 그렇게 할까? 이름 중복. 예. 이름을 중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 C에서 제일 짜증난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중복 못하는 거예요. 함수 이름도 절대 중복이 안 되고 변수 이름도 중복이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수준 01, 막 프린트 인테저, 프린트 더블 막 그냥 이름 짓는 데다 짜증났어요. 근데 이제는 C++ 가면서는 컴파일러가 좀 더 지능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구분만 되면 이름은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거야. 오버로딩 되잖아. 오버로딩도 누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보면 구분하더라도 컴파일러가 구분 못하면 여전히 못 써요. 못 써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는데 패키지로 나눠놓으면 여기도 A라는 클래스가 있을 수 있고 여기도 A라는 클래스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쓸 수 있어요. 나도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쓸 수 있어요. 이름에. 안 쓰겠지만 쓸 수는 있어요. 왜? 내가 만든 패키지에 있는 string하고 자바 랭에 있는 string하고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앞에다 구분하기 위해서 자바 랭을 붙이면 돼. 안 붙이면 내 거고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패키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름 중복. 클래스들을 패키지가 다르면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들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 친구가 뭘 정의했는데 나는 평생 그 이름을 못 쓴다. 그럼 프로그램을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패키지가 다르면 나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만든 거를 공개해가지고 라이브러리화해서 내가 내 거에 붙이더라도 패키지가 다르게 하면은 저 친구도 갖고 있는 이름의 클래스를 나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이 필요하면 패키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구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패키지가 도입되니까 패키지와 관련된 또 다른 접근 권한을 만들었어요. 아, 이거는 근데 괜히 만든 것 같아요. 나는 머리만 아프지. 괜히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예제로 보면은 패키지가 같은 애들이 있고 다른 애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클래스들과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은 같은 패키지일까 다른 패키지일까?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거죠. 내가 만든 것들은 내 디렉토리에 있고 패키지는 부르지 않더라도 그냥 디폴트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돼요. 그리고 string은 저쪽 자바 랭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거고 나랑은 다른 패키지예요. 내가 방금 만든 graduate student는 string하고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A를 기준으로 봅시다. A의 멤버가 4개 있는데 N1부터 N4가 접근 권한이 다 달라요. N1은 private, N2는 protected, N3는 public, N4는 뭐라고 불러요? default라고 부릅니다. default. 안 썼으니까 default예요. 그러면 보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봅시다. 상속하는 애들. 근데 B는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서 상속을 하고 있고요. D는 다른 패키지인데 상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B와 D는 N1부터 N4를 다 물려받을까 안 물려받을까? 상속하니까. 다 물려받아요. 당연히 물려받죠. 같은 패키지에 있든 다른 패키지에 있든 상속을 하면 물려는 받아요. 물려는 받지만 여기서 코딩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보면 N2는 클래스 B에도 프로텍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N3도 퍼블릭, N4도 디폴트. 즉 뭐냐면은 이 N2, N3, N4 다 쓸 수 있죠. 여기서 N3는 당연하죠. 퍼블릭이니까. 퍼블릭이니까 당연히 나 물려받았고, 퍼블릭이니까 접근 권한이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나도 직접 쓸 수 있어요. 프로텍티드는 물려받은 거니까 C++부터 어떻게 됐어요? 물려받으면 자식한테는 그건 무슨 개념? 퍼블릭 개념이죠. 물려받은 거니까 퍼블릭 개념. 그럼 N2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N4는 어떻게 됐어? N4도 쓸 수 있죠. 즉 그 개념은 뭐냐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디폴트이면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한테는 무슨 개념? 퍼블릭으로.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들은 무슨 개념?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면 자바를 그렇게 정의했으면 되게 클리어해요. 자, 프라이빗은 누구한테만 직접 접근할 수 있어요? 본인한테만. 그 다음에 퍼블릭은 아무한테나 다 직접 접근할 수가 있어요. 프로텍티드는 자식한테도 오픈되어 있고, 나한테는 당연히 오픈되어 있는 거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는 오픈,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는 프라이빗이라고 딱 그렇게 정했으면 아주 심플한데, 여기서 하나를 더 했어요. 뭐냐? 요 C를 보세요. C는 A를 상속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같은 패키지에 있어요. 지금 graduate student, 프로페서가 하나의 디렉토리로 만들었죠. 패키지만 안 붙이고. 그럼 그 세 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은 패키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상속도 안 받고, A를 상속도 안 받고,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A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A를 뭘로 갖고 있을 수 있을까? 멤버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멤버로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서처럼 인자로 받을 수도 있어요. A를. 그리고 요 밑에서처럼 함수 안에서 A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생성을 했을 때 이 A를 가지고 거기 있는 멤버들이 프라이빗이면 직접 접근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A.N1은 못 쓴다는 건 다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N3는 무조건 쓸 수 있죠. 퍼블릭이니까. 그리고 A.N4는 얘랑 무슨 같은 패키지에 있으니까 퍼블릭이라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그러면 요건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모두 쓸 수 있어요. N2도 쓸 수 있네? 이런 욕 나오게 하죠. 그러니까 이 자바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프로텍티드인 애들도 자식한테만 퍼블릭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뭐한테도 퍼블릭하게 했어요? 같은 패키지 애들한테도 퍼블릭으로 오픈했어요. 이유?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 개발한 사람한테 한번 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만 약간 까다로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프라이빗은 누구한테만? 자기 자신한테만 직접 접근할 수가 있고요. 퍼블릭은 모든 사람들이 패키지에 있든 없든 상소했든 안 했든 직접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접근한다는 게 N2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객체 갖고 쓸 수 있는 거지. 뭐 getNam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이면 자식한테는 퍼블릭, 나머지한테는 프라이빗인데 자바에서는 하나까지 특이하게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상속을 안 받아도 프로텍티드는 뭐가 된다? 퍼블릭이 된다. 그리고 디폴트는 좀 외우기 쉽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한테는 퍼블릭,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는 프라이빗이 돼요. 그래서 이는 뭐만 쓸 수 있어요? 퍼블릭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상속을 안 받았으니까 프로텍티드 얘한테는 뭐예요? 프라이빗 개념이죠. 프라이빗 당연히 프라이빗이고 N4는 디폴트이니까 당연히 그것도 얘는 직접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건 이제 디폴트라는 걸 새로 배웠지만 디폴트는 별로 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디폴트가 들어오면서 프로텍티드가 약간 이상하게 꼬였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이제 자바에서의
접근 권한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프로텍티드가 이것 때문에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여기다 프로텍트 써놓으면 나랑 같은 디렉토리 있는 애들은 퍼블릭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약간 막 내가 원하는 건 프라이빗인데 자식한테만 상속받는 애들한테만 좀 편하게 쓰려고 프로텍트 쓰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오픈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디렉토리 있다고. 이상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그림을. 자, 부모 거를 재정의합니다. 재정의할 때 룰은 어떻게 돼요? 재정의할 때 룰은 이름은 똑같고 함수 이름 똑같고 인자 타입과 개수는 정확하게 일치돼야 되는데 반환 타입은 호환만 되면 된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또 있습니다. 뭐냐? 자, 부모가 프로텍티드인데 퍼블릭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퍼블릭일 때 프로텍티드로는 바꾸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항상 뭘 하고 싶어요? 자식을 무슨 리모컨 갖고 쓰고 싶어요? 부모 리모컨 갖고 활용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 이게 허용이 되면 어떻게 돼? 부모 리모컨 후에 누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누르면 실행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 경우에는 실행이 안 돼야 돼.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부모로 누르면 안 돼. 그렇지만 얘가 퍼블릭 해놓았으니까 얘를 부르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부모 리모컨 갖고는 안 되지만 뭐 갖고는 돼? 자식 리모컨 갖고는 되는 거죠. 오브젝트 리모컨 갖고는 클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요. 근데 자식 만들 때는 스튜던트 만들면서 클론을 퍼블릭으로 바꿔줬죠. 그러면 이제 스튜던트 객체 갖고는 뭘 부를 수 있어요? 클론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권한에 대한 것은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부모 리모컨 갖고 뭐를 쓰고 싶다? 자식을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안 되냐를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도 보세요. 부모는 두 개를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만 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부모는 하나인데 자식은 두 개야.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 리모컨 갖고 부르면은 내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얘는 예외가 A밖에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A 말고 또 뭐도 날 수 있어요. B도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 리모컨 쓰는 사람은 부모 리모컨하고 요거 누르면 뭐만 난다? 끼키야 A 예외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B도 날 수 있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위에다가 A, B 난다고 돼 있는데 아래에서는 A만 발생한다고 문제될 게 뭐 있어? B는 발생 안 하는 거지. 그렇다고 요 리모컨 누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B까지 날 줄 모른다고 처리할지 몰라도 안 나는데 문제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접근 제어와 관련해 가지고 자식들을 재정의할 때 아까 그 룰 재정의할 때 이름 같아야 되고 인자의 타입과 개수가 일치돼야 되는데 접근 권한은 약화시킬 수는 있어요. 예외도 약화시킬 수는 있네. 더 많이 발생하게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나는 항상 부모 리모컨들을 가지고 자식들을 공통적으로 쓰고 싶어 한다. 그래야 범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 룰을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조 리모컨 갖고 펫 리모컨 갖고 강아지도 고양이도 처리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처리 못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 룰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요거 관련해서? 네. 약화를 시키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네 가지에서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그 디폴트 접근 지정자나 아니면 프로텍트 접근 지정자나 그 효과가 똑같아 보이는데 그럼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면 누가 더 강한 건가요? 머리 아파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는데 그건 나도 뭐. 근데 기본적으로 퍼블릭이 제일 약한 거고 프라이빗이 제일 강한 거잖아요. 그 정도만 이해해도 우리가 쓰는 데는
크게 지장 없고 디폴트를 쓸 일이 나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걸 디폴트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그램 할 때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빗 딱 두 개만 써요. 자바에서 프로텍티드 웬만하면 안 써요. 왜? 얘 갖고는 내가 원하는 제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만 쓰는 거예요. 근데 처음 자식한테 프로그램 할 때 저거는 진짜 겟네임 부르고 있기가 너무 싫으면 프로텍티드로 바꾸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저처럼 적극 원하는 뭐만 쓰면 돼.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쓰면 그거에 어떤 누가 더 강하냐 약하냐 그거 되게 심플하잖아요.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편해요. 근데 뭐든지 항상 나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이해할 때는 이제 룰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똑똑해져가지고 디폴트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요때는 디폴트 쓰자, 요때는 프로텍트 쓰자라고 할 이유는 솔직히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지? 여기 보면 있는데 이게 뭐 난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디폴트, 프로텍티드 누가 더 센 놈이야? 그렇지? 모르겠어요. 관심 있는 여기 그러니까 프로텍트이면 오버라이드 메소드는 퍼블릭 또는 프로텍트 돼야 돼. 그 얘기는 디폴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텍티드는 디폴트는 또 패키지 개념이 있는 거라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텍티드하고 디폴트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걔네 둘은 순위를 매기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쭉쭉쭉쭉 오늘 코드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get class instance of는 여기 있는 애를 요 객체를 요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시험 문제에 어떤 객체가 x가 있는데 x instance of object의 값은 뭘까요? 그러면은 true. true만 쓰지 마시고 오브젝트는 자바에 있는 모든 클래스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true가 됩니다. 라고 써주세요. 단답형은 싫습니다. 전 그렇게 가시고 나머지 보시면 되겠고, 클론도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여긴가? 요거 아니다. 다음 거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할 수 있고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요렇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될까? 이 자체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B를 상속받는 C를 만들잖아요. 그럼 C는 클론을 못하게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얘는 예외를 발생해 안 해? 예외를 발생 안 해요. 얘는 예외를 발생 안 해. 클론 노스포트 익셉션을 여기서 뭐 발생도 안 하는 거지만 이거를 이렇게 막아버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예외를 발생 안 해. 그러면 자식은 예외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빵개면 밑에서는 발생을 못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식에서 클론을 재정의하고 싶지 않다. 자식에서는 클론하면 안 되겠다. 너무 복잡하거나 뭐 클론할 필요가 없다든가 뭐 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게 좋다는데 꼭 좋은 건 아니고, 꼭 좋다기보다는 그걸 아까 그 문제예요. 여기 가지 마. 아까 그거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예외도 어떤 예외만 문제가 돼요? 체크드 예외만 문제가 되고, 클론 노 스포트 익셉션은 체크드 예외예요. 또 체크드와 언체크드 예외는 런타임 익셉션들이라고 해서 걔네들은 코드를 잘 짜서 안 발생끔 해야 되는 거고, 체크드 예외는 무조건적으로 잡아서 복구시켜야 돼요. File not found exception처럼 사용자가 실수하고 뭐 이런 거고, 복구가 늘 가능하고 뭐 이런. 근데 그것도 너무 무식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너무 엄격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얘기는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A, B는 된다. 근데 요거는 안 된다. 안 돼요. 재정의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라는 클래스. 클래스는 클래스. 근데 아까 어디냐? 여기 봅시다. 자, 요 프로젝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이 하나, 둘, 셋, 네 개. 딱 네 개 들어있고, 이 안에서, 뭐, 오브젝트까지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5개를 쓰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JVM에서 5개의 객체를 만들어요. 내가 만든, U에서 만든 객체 말고, 5개의 객체를 만드는데 뭘 만드냐? A의 정보를 갖고 있는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A의 정보. A 클래스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애 만들어요. 그 다음에 B 클래스의 정보. B 정보. 그 다음에 C 정보. 또 그 다음에 테스트 정보. 그 다음에 뭐 오브젝트를 쓰면 오브젝트의 정보.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B1, B2라는 객체를 만들었죠. 그러면 B1, B2가 만들어지면 얘를 이용해서 getClass 하면은 어떤 객체를 주냐면은 얘를 줘요. 얘를 이용해서도 줘도 얘를 줘요.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클래스, 객체이면 똑같은 종류의 객체에서 getClass를 부르면은 요 정보, 요 객체를 주는 거예요. 요 객체 하나. 그러니까 내가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 뱅크 어카운트 계정을, 객체를 100개 만들었어. 그러면 객체는 100개 생기지만, 뱅크 어카운트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 객체는 1개만 생겨요. 그러면 그 객체, 거기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냐?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 별의별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클래스 이름도 얻어올 수 있고, 슈퍼 클래스의 이름도 얻어올 수 있고, 메소드의 개수도 얻어올 수 있고, 메소드의 이름들도 나갈 수 있고, 메소드의 못 얻는 정보가 없어요.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도 있어요. 활용할 일은 많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는 getClass를 불러서 어디다 써먹냐? 어디서 썼어요? 아까 비교할 때 equals 메소드를 구현할 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getClass도 이 객체, 얘의 getClass도 이 객체예요. 그리고 뭘 어떻게 비교했어요? equals 썼어요? 아니라 연산자를 썼어요. 왜? 얘는 하나만 생겨요. 그래서 얘를 주소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내가 언제든지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고요. 그거를 아주 심각하게 활용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리프렉션이라고 그래요. 리프렉션. 그래서 얘 갖고 못하는 게 없어. 어마어마한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가 메소드가 프라이빗이면 호출 못하죠. 근데 리프렉션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 권한을, 그 속성을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으로 바꾼 다음에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놨다고 그 함수를 부르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리플렉션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와서 프라이빗을 퍼블릭으로 바꾼 다음에 속성을 바꾸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런타임 때 어떤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의 목록을 받아와서 쫙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갖고 A로 시작되는 메소드를 다 부를 수도 있어요. A로 시작되는 거. 그런 걸 왜 만들어놨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상상을 못했던 프로그래밍을 그걸 갖고 할 수 있어요. 왜 만들어놨는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되게 어떤 범용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직접적으로 활용한 코드들은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와요. 엄한 것들 막. 이게 마치 해킹하는 것처럼 생기는데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이 get 클래스는 오브젝트의 정의는 되어 있고요. 어떤 객체를 반환해 주는데 내가 생성한 객체가 아니라 누가 생성한 객체예요. JVM이 그 객체들을 만들기 전에 걔가 이용하려고 이렇게 요걸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JVM이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활용하고 있죠. get 클래스라는 걸 불러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좀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